오늘은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오늘 일단 한 대 맞고 네. 시작하시죠. 아니, 어제 매니저님이 네. 접점 확인됐다면서 네. 시장이 더 빠졌잖아요. 뭐예요? 해명하세요. 뭐 하다 보면 또 잠깐 틀릴 때도 있죠. 네. 근데 뭐 확실히 시장의 추세가 이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제 제가 이제 코스닥은 800포인트, 코스피는 2340포인트 정도가 단계 바닥을 좀 네. 확인한 구간인 것 같다. 근데 오늘 그 자리가 깨지면서 특히나 외국계 창구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아요, 쏟아졌거든요. 맞아요.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지수의 하단이 조금 더 낮춰지긴 했지만 양대 시장이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7, 8%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사실 지난 3월 19일 이후로 워낙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상승한 자리, 요 자리를 이제 조금 분석을 해드려보고 네. 싶은데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7월 1일 이후부터 한 달 가까이 거의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왔었고 코스피 지수 역시도 거의 한 달 동안에 특히나 마지막 이제 2주 동안에 상당히 좀 강한 오버슈팅이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코로나19가 명분이 된 것 같지만 오늘 시장의 저점이 이제 조금 더 낮아진 이유는 저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약간의 이제 네. 좀 공포 심리 이게 이제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를 좀 자극한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더니 연준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 코로나19가 아무리 확산이 되더라도 국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뭐 지금 한 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평소보다는 많이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예전에 신천지 사태처럼 뭐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의 이제 빌미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경제가 코로나19가 아무리 확산된다라고 하더라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때는 네. 시장이 이제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펼쳤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안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지수의 하단이 조금 더 낮춰졌다. 결국 지수의 이 하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네. 그 모멘텀은 저는 미국에서 나올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연준에서 발표된 추가적인 부양책이라고 보거든요. 당분간은 저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나쁜 뉴스가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보는 게 네. 연준의 위원들이 경제 인식을 부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게 오히려 더 강조가 좀 될 네, 거고요. 그렇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한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조만간에 저는 합의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이제 진단과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시장이 이제 단기간에 급격하게 좀 조정을 네.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매니저님, 이 빠지는 시장 네.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총 2위였던 SK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진짜 계속 빠지고 네, 있거든요. SK 이거 하이닉스가 네, 어떻게 봐야 되죠?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 그야말로 이게 완전 차트가 좀 부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어요. 네. 반도체 업황 도대체 SK 하이닉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SK 하이닉스가 뭐 얼떨결에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시총 2위 자리를 좀 내줬거든요.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 거의 일주일 동안에 82,000원짜리에서 71,000원대까지 그야말로 지금 폭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도 물론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 거의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는 D램 가격이 하락하고 하반기 때 아무래도 상반기 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미리 구매를 해놓다 보니까 네. 이제 재고를 소진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 때 이제 출하량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SK 하이닉스가 좀 온몸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 지금 역점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하반기 때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오늘 IT 종목들이 뭐 많이 빠지는 것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의 흐름과 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종목들을 선별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네.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네. 리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제 네. 어제 언급해 주셨던 PSK입니다. 네, 어제 좀 잘 가는 듯 하더니 오늘 또 꽈당하면서 주가가 네. 좀 무너졌거든요. 먼저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을 해드리면은 PSK 역시도 신고가를 뛰어넘은 이제 7월 달에 요 박스권이 이제 상단을 한번 높여놓은 요 자리에 대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요만큼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3분의 1 정도의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져요. 28,000원 정도가 이제 하단 지지 구간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PSK를 제가 어제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께 유독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EUV에 대한 투자, 파운드에 대한 투자가 하반기 때도 계속 지속될 거다. 삼성전자가 상반기에만 14조 원을 반도체 쪽에 투자를 했는데요. 네. 하반기 때도 P2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P3, P4 공장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다. 어제보다는 가격이 오늘 좀 밀렸지만 전체적인 추세 흐름상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현금이 여력이 좀 있는 분들은 오늘 구간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을 때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28,000원대 하단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4만 원 정도 하반기 때 저는 분명히 4만 원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4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8월 14일에 언급해 주셨던 녹십자인데 이 종목은 지금 흐름 어떻죠? 녹십자 저는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지금 주가가 오늘 살짝 밀리고 있거든요. 그쵸. 물론 녹십자가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또 대형주고 아무래도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외국계 창구 매도가 이제 조금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녹십자가 제가 최근에 강조해드렸던 혈장치료제 국내 식약처에 임상 이상이 승인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께 좀 해석을 해드려 볼 텐데 국내에서 지금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승인을 받은 게 총 14개거든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약물 재창출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임상 이상에 진입한 게 바로 녹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FDA가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보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면서 정치적인 결정이다. 네. 나의 행보를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가장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그렇죠.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4군데 임상 진행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가장 확실하게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는 게 바로 혈장 치료제다. 이미 혈장 이제 혈액을 공유하신 분들이 다 확보가 된 상태고 60명의 이제 임상 환자들도 다 모집됐기 때문에 국내 6개 기관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한다면 뭐 아무리 늦어도 한 2, 3개월 안에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될 거고 그러면 혈장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해외 수출까지도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혈장 치료제 이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국제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본의 다케타 같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는데 네. 녹십자도 그 얼라이언스에 지금 참가를 하면서 만약에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해외 진출까지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녹십자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가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8월 10일에 언급해 주셨던 덕산 네오룩스인데 이거 네. 어제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맞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를 네. 리뷰를 해드렸는데 어제 장이 끝나고 덕산 네오룩스도 상당히 큰 호재가 나왔어요. 바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M11이라고 하는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 핵심적인 소재를 공급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을 선정을 했는데 딱 3군데 선정됐거든요. 삼성 SDI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두산 솔로스 요 3군데 이제 기업이 선정이 된 거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내년까지 생산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린 프라임이라든지 레드 프라임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소재를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 제가 사진을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런 OLED와 관련된 소재 종목들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앞으로 2년 동안에는 먹거리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M11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제 소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뭐 사진이 조금 작아가지고 보시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색깔을 구분하시면 돼요. 레드 프라임, 그린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이게 OLED 같은 게 자체 발광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체 발광을 하면서 화소의 화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소재가 바로 레드 프라임, 그린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앞으로 2년 동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2분기 때도 실적이 아주 좋았지만 내년까지도 먹거리가 이미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했고 또 기관들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이 구간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얼마나 증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OLED와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영민 매니저의 3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문자 사연 시간인데요. 문자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매니저님. 네. 영민언 DJ 도와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 5354님 녹십자 셀이고요. 49,2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네, 49,200원이면 최근에 뭐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첨생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아스템이라든지 녹십자 셀 같은 종목은 첨생법 시행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목표가는 53,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단기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빠르게 한 종목만 빨리 가볼게요, 네. 매니저님. 2948님인데 네. 랩지노믹스고요. 49,950원의 비중은 20% 많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는 우려 때문에 진단 키트 종목들이 오히려 잘 갈 줄 알았는데 CJN이나 랩지노믹스 이런 빠지고 종목들이 있어요. 오히려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해외 수출이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6월 이후부터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진 거거든요. 당분간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물리셨다면 45,000원 정도 21선이 기다리고 있는 요 정도 구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줄이고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 문자 사연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 영민 매니저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3,300원에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신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 몇 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쵸. 기업인데 오늘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왜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느냐?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 이 종목은 2차 전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다. 왜 2차 전지 수혜주냐면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2차 전지 레이저 응용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희소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분기 때 OLED 기업들이 일제히 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필옵틱스는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1분기, 2분기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하반기 때는 그야말로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2차 전지 사업부가 아주 빠르게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고 또 OLED와 관련해서 레이저 이제 광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필옵틱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때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 2와 같은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레이저 커팅 장비 그리고 UTG라든지 HIAA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필옵틱스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OLED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상당히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제가 준비해온 사진을 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요 회사가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OLED와 관련된 장비만 생산하는 기업에서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진한색, 파란색이 OLED 장비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군청색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이제 매출에서 자리 잡고 있는 2차 전지 제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제조 장비가 상당히 빠르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 2018년에 불과 97억에 불과했던 매출이 2019년에는 300억, 올해는 무려 9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있거든요. 매년 거의 300%가 넘는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주 고성장 시장에 안착을 했고 실적까지도 벌써부터 흑자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장비와 OLED 장비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거의 필옵틱스가 유일하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런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니저님, 근데 네. 그럼 2차 전지 장비는 어느 기업하고 협력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 네. SK이노베이션 3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물량을 독점적으로 삼성 SDI 쪽이 공급을 한다. 왜냐하면 네. 필옵틱스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장이 헝가리에 있거든요. 헝가리를 딱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다. 삼성 SDI의 유럽 전진 기지가 바로 헝가리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 쪽에서 삼성 SDI와 함께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필옵틱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주가가 조정이 조금 들어오다가 아랫꼬리를 잡으면서 21선을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18,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향후에 하반기에 이제 실적 성장을 감안한다면 18,0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1,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키 종목으로 필옵틱스 잘 들어봤고요. 또 서브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는 원샷 원키 종목이 또 하나 있죠? 네, 서브 종목은 35,650원의 앱클론이라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잘 맞아요. 버티고 있죠. 네.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이제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다. 앱클론 간단하게만 기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요 기업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지금 유한양이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게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보고들이 잇따르고 그쵸.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몸통 옆에 붙어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계속 변이되면서 정말 좀 치료를 하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항체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냐면 스파이크 단백질과 인간의 이제 인체 단백질이 결합되는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중화 효과가 입증이 된 그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에클론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간단하게 일단 기업 설명드리고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면 35,600원 현재가로 매수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워낙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만 원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소개까지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어제 무료 방송을 안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노란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네. 무료 방송 왜 안 하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장 끝나자마자 긴급 시장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서 종목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모두들 참석하셔서 흔들리는 시장의 이제 방향타를 좀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김용민 매니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